호갱노노 실시간 랭킹순 24년 3월 넷째 주 대구에서는 어떤 단지가 주목받고 있을까요? 대구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아파트는 바로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 드림,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입니다. 이 세 단지의 공통점은 입주가 임박했다는 점, 그리고 24년 3월 이후 입주 단지 중 입지가 가진 장점과 대단지라는 점입니다.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는 24년 2월이 입주 예정이었으나 3월로 미뤄진 상태이고요.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 드림 역시 3월 입주 예정입니다.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의 경우 입주 예정일보다 2개월 미뤄져 4월 입주 예정인 단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장감을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아파트 임장러 IMTV입니다. 그동안은 대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주목되고 있는 이 아파트를 단지별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로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 드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 드림이 소재한 신암동은 신암 뉴타운 지정으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고요. 입지는 동대구역을 기준으로 북쪽이 신암동, 남쪽이 신천동이고요. 3월 23일 호갱노노 전용 84 기준 500세대 이상 입주 5년 이내의 아파트를 보시면 선호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암동에서는 동대구역과 가까울수록 가격이 높고 신촌동은 수성구에 가까울수록 가격이 높아집니다.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이안센트럴 D와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이 신암동을 리딩하고 있으며 뒤이어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 드림, 동대구 더 센트로 대시앙, 해링턴 플레이스 동대구, 동대구 해머로 스퀘어 웨스트로 이어지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망의 중요성과 선호도가 가격을 형성하며 2030년 개통 예정인 도시철도 4호선의 호재가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 드림은 총 22개 동 1458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하 3층, 지상은 9층에서 최고 15층으로 고도 제한을 받다 보니 다른 신축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설계되었으며 총 1458세대 중 조합원 416세대, 임대 76세대, 보류지 14세대를 제외하면 일반 분양은 952세대입니다. 정비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임대 아파트가 의무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평형 구성은 전용 3구, 4구, 5구, 7호, 84AB, 111까지 총 7개 타입으로 29평과 33평이 1021세대로 중형 위주의 단지입니다.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 드림은 현재 일부 평형 미분양 상태이고요. 매수를 원한다면 일반 분양권과 미분양의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미분양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매물을 선택하는 방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미분양분은 7호 타입 저층 소량과 84B 타입이 일부 남은 상태입니다. 그럼 미분양과 일반 매물의 가격을 알아봐야겠죠? 미분양분은 중도금 납부일이 지났기 때문에 별도의 대출금이 없어 이자 후불제에서 자유롭습니다. 7호 타입의 경우 후불 이자가 대략 2천만 원 정도, 84의 경우 대략 2,500만 원 정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분양사의 혜택이 있습니다. 7호 타입의 경우 확장비가 2,700만 원이고요. 1층 분양가 4억 2,100만 원, 확장비 포함 4억 4,800만 원입니다. 2층 분양가 4억 3천만 원, 확장비 포함 4억 5,700만 원으로 1층과는 9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84B 타입의 경우 확장비가 2,900만 원이고요. 1층 분양가 5억 300만 원, 확장비 포함 5억 3,200만 원부터입니다. 5층에서 9층 분양가는 5억 3,900만 원, 확장비 포함하면 5억 6,800만 원인데요. 2층, 3층, 4층의 분양가는 각각 다르며 층별 약 1,1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정해진 유상 옵션은 별도입니다. 자, 정리하면 미분양은 후불이자가 없으며 분양사의 혜택이 있다입니다. 다음, 일반 분양권 매물을 보시죠.
84B 타입의 마피가 가장 큰 매물이 5층 마이너스 3,500만 원이고요. 옵션 포함 5억 3,680만 원부터입니다. 84A 타입의 경우 4층이 마이너스 3천만 원, 옵션 포함가 5억 3,500만 원부터입니다. 일반 분양권의 경우 후불이자를 고려한다면 미분양 매물과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반 분양권 최저 마피 매물과 미분양과는 가격이 비슷하다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조망권, 일조권, 동간거리, 소음, 조경, 방향, 생활 편의성 등을 고려해야겠죠. 바로 로얄동을 보는 기준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동간 평준화를 위해 단지 설계가 워낙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로얄동을 찾기가 어려워지긴 했지만요. 매물을 볼 때 다음의 기준을 대입한다면 매물 비교가 가능해지겠죠. 센터마성의 경우를 보며 로얄동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조망권은 맨 앞동인 121동과 122동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로의 소음이 있을 수 있겠죠. 일조권은 고도 제한으로 낮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시간대별로 저층까지도 햇살이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고요. 저층에도 일조권이 들어온다는 것은 동간 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의 메인 조경인 석가산이 108동과 113동 사이에 있고요. 그 외 단지 사이사이마다 다채롭게 꾸며진 조경들이 단지 뷰의 심심함을 해소해 줍니다. 뛰어난 조망이 있는 단지가 아니라면 오히려 가든이나 테마별 단지 조경이 더 선호될 수 있습니다. 고층이라고 다 좋은 것만도 아니고요. 조경이 잘 가꾸어져 있다면 7, 8층의 높이 정도로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층이 프리미엄이 되기도 합니다. 생활 편의성 면에서는 지하철역과 상가 쪽에 가까운 동이 편리하겠고요. 단지의 전체적인 방향은 84B 타입이 정남향이고요. 나머지는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남향 위주의 배치입니다. 대체로 남향을 가장 선호하며 남동향, 남서향 순의 선호도를 가집니다. 저층을 보실 때에는 매물을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단지 내 시설물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재활용 시설물이나 환풍시설의 뷰가 딱 버티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로얄동을 기준에 두고 매물을 보신다면 비교 우위의 매물을 선택할 수 있을 텐데요. 조건 하나하나에 상대적 우위를 선택해가며 비교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망권이 있는가? 일조량과 동간거리는 충분한가? 소음이 적고 조경이 잘 되어 있는가? 남향에 가까운가?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한가를 고려하여 본인의 편의와 선호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대구역 센텀화성파크 드림은 현재는 사용 승인 전이라서 실물을 볼 수는 없고요. 3월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는 실물을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의 신암동은 대체로 경사가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재개발이 이루어지며 대단지가 들어서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23년 입주한 단지들은 경사를 이용하였고 단차가 있는 단지들입니다. 그에 비해 센텀화성은 단차를 두지 않고 평탄화 설계를 했는데요. 뭐든 장단점은 있나 봅니다. 평탄화로 단지 내의 동선은 편리하고 구성이 다채로워 보이지만 일부 저층 세대는 그 평탄화로 인해서 외부에서의 노출을 피하지 못하는 세대도 있었습니다. 센텀화성파크 드림의 외부 인상은 단지 안이 다소 빽빽하지 않을까 였습니다. 그래서 동간 거리도 확인해 보았고요. 막상 들어가 보니 답답하다는 느낌보다는 단지 사이사이 다채로운 조경이 잘 꾸며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23년 신암동은 역대급 입주 물량으로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동구의 리딩 단지는 마피에서 플러스 P로 빠르게 상승 전환과 매물 소진을 보였고요. 그 많던 매물도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며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센텀화성파크 드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단지 규모에 비해 매물의 양은 많지 않고 미분양 물량도 점차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 기간이 지나면서 미분양과 매물이 점차 소진될 것이며
현재의 가격은 다시 만나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지를 보실 때는 입지 등 크게 보시고요. 단지를 선택한 후에는 디테일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입주를 앞둔 신축 단지의 부실 시공으로 하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센텀 화성도 일부 세대의 문제가 발생된 상황인데요. 시공사와 예비 입주자 간의 문제가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대구역 센텀 화성의 단지 선호와 미분양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에 의견을 남겨주시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임TV는 앞으로도 임장을 통해 본질적 가치를 들여다보며 다양한 각도로 시장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